이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방금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테헤란은 수십 년 동안 스스로 피하려 했던 협상 테이블로 밀려났습니다. 2026년 4월 25일 토요일, 이번 위기의 중심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미국 특사들과 이란 당국자들이 전쟁의 해법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 결정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넘기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의 자유로운 이동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로이터 통신에 테헤란이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충격이었습니다. 핵 프로그램은 이란 정권에게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치적 상징이었고 압박의 무기였으며 1900년 이슬람 혁명 이후 테헤란이 사용해온 저항의 상징이었습니다. 179. 이 모든 이야기를 곧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셔야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최고의 저널리즘 퀄리티로 밀소날비스의 신뢰도 있는 기준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년 동안 혁명 수비대는 우라늄 농축을 레드라인으로 여겨왔습니다.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이란은 제재, 폭격, 고립, 위기를 겪을 수 있었지만 그들이 전략적 권리라고 부르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담론은 테헤란조차 무시할 수 없는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영재는 포위되어 있고 석유는 막혀 있으며 해상 운송은 위험에 처해 있고 시간은 이제 정권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사실은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나왔습니다. AP통신이 확인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6월 13일 기준으로 이란은 60%로 농축된 우라늄을 440.9kg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농도는 무기급 물질에 사용되는 90%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짧은 단계로 여겨집니다. 기관은 또한 이 물질 약 42kg이 추가로 더 농축된다면 이론적으로 강력한 원자폭탄을 만들기에 충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이것은 상징적인 비축량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수년 동안 축적된 실제 전략적 자산으로 이제 최대 압박 속에서 협상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전환점은 미국이 폭격의 논리에서 순통을 조이는 논리로 바꿨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워싱턴은 지하 핵시설에 대한 공격에만 의존하는 대신 정권의 가장 민감한 지점인 호르무즈 해협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합은 이중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테헤란은 석유를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식량, 의약품, 비료, 산업 부품 그리고 무역로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의 무게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사실이 혁명 수비대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농축 우라늄은 위협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연료 탱크를 채우지도 못하고 임금을 지급하지도 못하며 대도시의 식량을 보장하지도 못하고 멈춰선 경제를 지탱하지도 못합니다. 이슬라마바드 협상은 테헤란이 여전히 시간 끌기를 시도함을 보여줍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이란은 최대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가 인용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그럼에도 이란이 파키스탄의 모습을 드러낸 것만으로도 압박 효과를 보여줍니다. 테헤란은 여유가 있어서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위기가 체제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협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스티브 위트코프와 제러드 쿠시너를 트럼프의 특사로 내세우고 있고 이란은 공개적으로 항복하는 듯한 직접 대화를 피하기 위해 파키스탄을 중재자로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마코에서는 이란의 문제가 더욱 큽니다. 정권이 한 목소리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는 마수드 페세슈킨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약화된 경제, 지친 국민, 그리고 이미 공항을 폐쇄하고 항로를 막으며 공포를 확산시킨 전쟁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아흐마드 바히드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있습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그는 권력 구조 내에서 힘을 얻은 인물로 정권을 더 강경한 입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크리티컬 스레치 프로젝트는 4월 24일에 바이드와 그의 측근들이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와 다른 실용주의 인사들이 테헤란을 이끌려는 시도를 저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주요 지도자들입니다. 경제. 이 내부 분열이 상황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패세슈킹과 실용주의자들에게는 핵 프로그램의 일부를 양보하는 것이 굴욕적일 수 있지만 여전히 정권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에게 이런 양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수십 년 동안 그들의 권위를 지탱해온 힘의 서사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 조직은 경제의 여러 부문을 통제하고 안보에 영향을 미치며 정치에 압력을 가하고 중동의 동맹 세력들을 지원합니다. 이란이 지금 물러서면서 테헤란에 울려 퍼지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희생과 억압 그리고 저항의 약속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가 이란의 실제 지도자의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이 누구와 협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단지 미국이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과 상대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백악관이 이란 지도부 내 실제 분열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외부 강대국이 상대방 내부에 분열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압박을 가하는 모든 움직임이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이 힘겨루기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프랑스도 이 논쟁에 참여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은 이번 토요일에 앞으로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해협이 완전히 다시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항해의 자유와 국제법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로이터의 같은 보도에서는 토탈 에너지스의 최고 경영자인 파트릭 포야네가 장기적인 중단이 세계적으로 특히 아시아에서 에너지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석유와 가스의 약 5분의 1,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는 그 비축량이 존재하며 상당히 많고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발표, 제안, 그리고 이행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이용해서 혁명 수비대가 지연시키거나 숨기거나 부분적으로 협상하거나 이 문제를 이용해 양보를 얻어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력은 이미 판도를 바꿨습니다. 수년 동안 질문은 이란이 핵무기에 너무 가까워질 것인가 였습니다. 이제 질문은 그 야망을 유지하는 대가를 치르면서 정권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로 바뀌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기술적인 논쟁을 생존의 위기로 바꿔놓았습니다. 예전에는 방패처럼 보였던 우라늄이 이제는 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상황을 최대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농축 우라늄이 검증 가능하게 반출된다면 이는 최근 몇 년간 이스라엘의 주요 전략적 우려를 줄여줄 것입니다. 걸프 국가들 역시 안도와 경계심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해진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서 물러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가 굴욕을 갈등 고조로 바꾸기로 결정한다면 말이죠. 결국 미국은 이란을 쓰라린 선택 앞에 세웠습니다. 이 정권은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우라늄과 지정학적 위치만으로도 적들을 위협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강점이 오히려 그들에게 압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소날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 다음